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 한 명씩 있죠. 늘 바쁘고 야근하고 누가 봐도 성실한데 몇 년째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사람.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안 바뀌는 사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누르셨다는 거는 아마 비슷하게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문득 나 오늘 도대체 뭐 했지 싶고,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이만큼 바빴는데 캘린더만 꽉 차있지 뭔가 손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적게 일하는데 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나와요.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를 나가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주밖에 일을 못했는데도 매출이 역대 최고였어요. 대체 뭐가 달라졌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싹 한번 풀어볼게요. 어쩌면 우리는 바쁜 게 아니라 바쁜 척에 중독된 거일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그때 저는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냥 이것 뭐 되겠다 싶으면은 일 버리고, 저거 되겠다 싶으면 또 버리고, 머릿속엔 뭐 늘 6, 7개가 돌아갔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뭐 할 일이 너무 산더미이고,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하는데도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끝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중간하게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시작만 잔뜩 해놓고 끝을 못 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덜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게 진짜라니까요.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를 노력 부족에서만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더 열심히 했죠. 하나 더 시작하고 하나 더 시작하고, 그럴수록 제 하루는 더 꽉꽉 차고 더 바빠지는데 성과는 여전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해요. 저는 힘을 이렇게 한 군데다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을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임계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요, 저한테 그 바쁨은 사실 도망치는 거였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답장하기 싫은 연락에 답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놓친 거 없나 지겹도록 반복해서 점검을 하고, 재미없는 숫자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티도 안 나고요. 하는 순간 너무 지루하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매번 슬쩍슬쩍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대신 뭘 했냐면은 있어 보이는 일들로 하루를 꽉꽉 채운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관리하고, 브랜딩이랑 로고랑 다시 뭐 만지작거리고, 멋진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며칠씩 붙들고, 하나같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남한테도 말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와서 냉정해보면요, 그건 그냥 저를 앞으로 데려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바빠 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바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저는 바쁨으로 싹 덮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쁨이 일종의 면죄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돈. 이게 제가 얼마나 돈을 쫓았냐면은 100번 쓰기라고 있거든요.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계속 목표를 적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딱 박아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거를 100번씩 뭐 100일 정도 쓰는 거죠. 그렇게 몇 건을 썼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무리 써도 이게 계속 안 와닿는 거예요. 손은 쓰고 있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감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본 적 없는 곳을 상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근본적인 건데, 그 돈이 생기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 이게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당연히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것 말고 뭔가 더 중요한 게 통째로 그냥 빠진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돈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다가 계속 가슴속에다 넣고 달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나 꺼내면 누군가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그건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서 처음에 별거 아니었던 아이디어가 점점점 그럴듯한 모형이 되고,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 갔을 때까지 가는 거죠. 피드백을 받고 그걸 반영하고 다시 다듬고,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즐거운 일인가? 아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에 이게 재미라는 거구나. 어쩌면 내가 그동안 찾던 게 돈이 아니라 이거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미를 어떻게 하면 계속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찾다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성과랑 의미랑 같이 가려면 결국 일에서는 이 북극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방향 같은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도 결국 내가 어디로 가려는 사람인가 하는 그 기준점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북극성 예전에 저도 있었거든요. 전 직장에서 저는 해외 마케터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습은 멋진 해외 마케터, 뭐 일 잘하는 해외 마케터,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는 그 모습이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아주 선명했죠. 그러니까 아침 출근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일을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제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게 스르륵 사라진 거예요. 그냥 돈만 남은 거죠. 왜냐면은 내 일은 챙길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6, 7개 돼요. 기획도 내가 해야 되고 실무도 내가 해야 되고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정산도 내가 해야 되고 이 역할 저 역할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가 흐려지더라고요. 돌아오면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진짜 이유가 딱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바빠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흐려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무의식에 이런 질문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돈 벌고 싶은 거 말고 대체 어떤 역할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아,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북극성이 있구나. 물론 누구는 회사를 자기랑 완전히 동일시하기도 하고, 누구는 자기만의 기준이 따로 있고,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공통점 하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 즉, 북극성이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북극성을 이렇게 잡았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재밌었던 순간이 전부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답이 간단했어요. 그런 순간들을 그냥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으면은, 아하,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너무 당연한 거죠.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의 북극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그런데요. 일하다 문득문득 지치는 순간이 오잖아요. 돌아보면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북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성을 놓치고 그냥 눈앞의 일들만 계속 쳐내면 이게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혹시 뭐 북극성 그거 어떻게 찾는 건데 싶을 텐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AI 그냥 지랑 대화하면서 대충이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살아보면 알거든요. 아, 이건 맞다. 아, 이건 좀 아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듬어가는 거예요. 방향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거니까요. 사실 이 북극성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다듬어갈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여러분들의 북극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그냥 2주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계속 걱정은 되는 거예요. 이번 달 매출은 안 나오겠구나. 반토막 나겠구나. 당연하잖아요. 절반을 그냥 통째로 쉬었으니까. 그런데 웬걸? 제가 결과를 보니까 그 달이 제가 여태까지 일했던 것 중에 매출이 제일 높은 달이었어요. 물론 이게 운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이게 일을 평소보다 반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한 달 매출이 제일 좋지? 이게 말이 되나? 그 이유를 곰곰이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유가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그 매출이요. 그 성과가 좋은 거는 제가 그 2주 동안 열심히 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직전 3개월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과에는 시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거두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한순간 한 일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몇 달 전에 심어둔 것들이 이제야 열매가 돼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뭘 엄청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3개월 동안 심어둔 씨앗이 하필 그 시점에서 열매가 된 것 뿐이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뭐 오늘 우리가 헬스장에서 2시간, 6시간, 8시간 했다고 내일 아침에 몸이 딱 바뀌나요? 그렇진 않죠. 이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그제서야 거울에서 얼굴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오늘 밤새서 했다고 내일 당장 성적이 올라요? 이게 몇 달을 쌓여야 순간 점수가 나오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유튜브도 똑같더라고요. 오늘 올린 영상이 오늘 터지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쌓아온 게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나오는 거죠. 세상에
비밀을 보니까 웬만한 성과는 다 이렇게 심은 시점이랑 거두는 시점이랑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직전에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그 직전 3개월이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이 잘 됐던 시기였어요. 제가 갑자기 독한 사람이 돼서 이 약 물고 막 버틴 게 아니에요. 제가 되게 의지가 약하거든요. 딴짓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그 3개월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딱 하나, 환경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로 옮겼어요.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필 바로 문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 뒤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가 딴짓을 못해요. 누가 내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시 효과가 생기고요. 일부러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거 역시나 제대로 먹혀들더라고요. 유튜브 좀 보고 싶다 하더라도 뒤에서 임기척이 느껴지니까 그냥 다시 창을 닫고 다시 일로 돌아오고 그렇게 저절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의지로 딴짓을 참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거든요. 결심은 3일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근데 환경을 바꾸잖아요. 참을 필요조차 없어요. 애초에 딴짓이 불가능한 자리에 제가 앉으니까 그렇게 3개월간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집중이 됐고 그게 시차를 두고 하필 그때 결과로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시차를 한번 알고 나니까 이번에 마음가짐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결과가 안 나온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 심는 씨앗은 원래 지금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니까요. 반대로 지금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몇 달 전에 내가 심어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뭔가 또 안 풀리고 있다면은 그것도 방금 전 내 실수 탓이 아닌 거죠. 그냥 몇 달 전에 심어둔 게 그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3개월 전 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놓은 나의 행동들이 결과들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3개월 뒤에 나를 위해서 오늘의 씨앗을 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쁜데 성과가 없잖아요. 딱 2가지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 나를 채점하는 기준을 바꾸세요. 우리는 하루가 끝나면은 오늘 얼마나 바빴냐로 스스로 평가하거든요. 그 느낌으로 평가죠. 오늘도 진짜 바빴다. 오늘 쉬지 않았으면 잘 산 거고 여유가 있으면 좀 게으른 거고.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디로 향했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그러니까 바쁨은 성과가 아니에요. 방향이 성과예요. 그리고 오늘 심은 씨앗은 오늘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3개월 뒤에 내가 수확할 거니까요. 두 번째, 의지로 버티지 마세요. 대신 환경을 바꾸세요. 예를 들면 하루를 자꾸 질질 끄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퇴근을 안 하는 거죠, 잘. 그래서 사무실 바로 앞에 요가 학원을 끊었습니다. 수업을 끊으니까 수업 때문에 무조건 그 시간에 나가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데드라인이 억지로 생겨버리니까 그 전까지 요가 하기 전까지 일을 다 끝내야 되니까 이쯤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초인적인 집중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끝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가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일도 끝낼 수도 있고 퇴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마감을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뭔가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판에 그렇게 깔아둔 거죠. 딴짓을 하고 싶으면은 딴짓이 불가능한 자리로 몸을 옮기고요. 미루고 싶으면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의지는 무리를 배신해도요, 이 환경 자체는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바빠지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바쁨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착각을 줄 뿐이지 나를 앞으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거는 2개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 하나, 그리고 그 길에 나를 잡아둘 환경 하나.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만의 북극성은 뭔가요? 한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